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백신 부작용 괴담, 근거 없는 치료법, 음모론까지 정작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웠던 경험 말이죠. 이런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감염병 정보가 넘쳐나면서 오히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지요. 오늘은 질병관리청과 한국언론학회가 발표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염병 인포데믹,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인포데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볼까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감염병 허위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예방 행동 준수율이 낮아지고 예방 접종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백신 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에 약 700억 원에서 최대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캐나다 학술협의회는 9개월 동안 최소 2,800명이 허위 정보 때문에 예방 가능한 사망을 당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무기인 셈이죠. 이번 연구는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들이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최접점이기 때문이죠. 연구팀은 4가지 핵심 대응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정정 콘텐츠 확산입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고 알고리즘으로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죠. 다음으로 허위 정보 콘텐츠 조기 차단입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 정보를 빠르게 식별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 정보 알고리즘 하향입니다. 허위 정보 콘텐츠의 추천 순위를 낮춰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허위 정보 주요 확산자 제한입니다. 인플루언서가 허위 정보를 퍼뜨릴 경우 콘텐츠를 차단하고 추천 순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연구팀은 여러 플랫폼에서 정보가 동시에 퍼지는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 정보 조기 차단은 단독으로 시행해도 허위 정보 확산을 크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알고리즘 하향과 주요 확산자 제한은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전체 확산 규모를 줄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협력의 중요성이었죠. 가상으로 5개의 플랫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플랫폼이 함께 대응하면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하지만 2개에서 3개만 대응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일부 플랫폼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모든 플랫폼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선 정정 콘텐츠 확산과 허위 정보 조기 차단을 최우선 조치로 시행하고 이후 알고리즘 하향과 확산자 제한을 함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정이나 이용자 제재는 기술적 한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지난 11월 포럼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용자 제재에 대한 부담과 알고리즘 중립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는 적절한 제재와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후 대응에서 평시 선제적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부와 플랫폼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 허위 정보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 등으로 3가지가 제안됐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허위 정보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팬데믹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제시한 방향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는 인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